우리 발에는 수많은 뼈들과 근육 및 인대들이 있고 그 덕에 우리가 발을 움직여 일상생활 동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간단하게 발의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발등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발 뒤꿈치부터 먼 쪽으로 족근골, 중족골, 그리고 지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나 발등에 생기는 부상 중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부상으로는 발목 관절의 손상, 르스프란 관절의 손상이 있습니다. 족관절이라고도 불리우는 발목 관절은 정강이 쪽에 있는 경골과 비골이 족근골 중에 거골과 만나 구성되어 있고, 프랑스 의사의 이름을 딴 리스프란 관절은 입방골과 3개의 설상골 그리고 5개의 중족골이 만나는 부분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관절은 굽혔다 펴는 등의 운동이 가능하지만 리스프란 관절은 그 관절 움직임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리스프란 관절을 이루는 뼈들은 인대와 연결되어 있는데 일상생활 중 발에 전해지는 강한 외력에 의해 인대가 손상을 입거나 뼈가 연결되는 머리 부분이 골절 및 탈구되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리스프란 관절의 골절은 주로 자동차 바퀴에 발이 역가되거나 단단하고 무거운 물체가 발등에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문턱에 발가락이 살짝만 부딪혀도 엄청난 통증이 밀려오는데 리스프란 골절 부상을 입으면 심하게 붓기 시작하며 통증이 찾아오고 반상 출혈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또한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동작에 큰 제한을 받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리스프란 관절 손상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리스프란 관절에 체중이 실리면서 외상성 관절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절들과는 다르게 리스프란 관절은 다소 붙어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탓에 골절이나 탈구가 생기고 나면 관절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리스프란 골절 치료를 위해 금속핀과 나사를 이용해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의 골절과는 다르게 약 6주에서 8주라는 짧은 기간 후에 핀을 제거하고 약 1년을 전후로 나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다리 쪽에 생긴 골절은 보통 체중 부하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니 골절이 유압되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뼈의 건강 상태의 지표 중 하나인 골밀도는 꾸준히 자극이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리스프란 골절처럼 다리를 오랜 시간 쓰지 못하게 되면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 관절염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한번 리스프란 골절 피해를 입게 되면 1차적인 통증이나 보행장애에서 더 나아가 외상성 관절염이라는 후유증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니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그 피해에 걸맞는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얼마 전 종결된 교통사고 리스프란 골절 후유장애 관련 손해사정 위임 사례를 통해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고 내용부터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자전거 운전자로 도로 갓길을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에 손을 흔드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무리하게 끼어든 택시와의 충돌 직전에 가까스로 발을 내딛어 정지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땅으로 강하게 뻗은 발바닥에 큰 충격이 전해진 탓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해 택시기사의 연락처만 받고 귀가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붓기와 통증이 점차 심해져 응급실에 찾았습니다. CT와 MRI 검사까지 시행한 결과 리스프란 골절과 쇠기골 골절, 인대 파열 등이 관찰되어 택시 측과 소통하여 보험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붓기가 너무 심해 수술을 시행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지만 결국 무사히 뇌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리스프란 골절 후유장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이유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에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맥브라이드 기준으로는 발목의 운동 제한 정도에 비추어 노동능력 상실률 및 기간을 평가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듯 리스프란 관절 자체는 움직임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의사들은 장애가 없다고 하거나 있어도 아주 경미한 후유장애만을 소견합니다. 보험회사 역시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손해사정 사례를 해결해온 손해사정사라면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논증을 거쳐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구해냅니다.
위 피해자의 사례는 보험사의 반박이 아주 거셌지만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유사 판결례 등 주요 자료에 논거를 두어 최종적으로 상당 수준의 리스프란 골절 후유 장애를 인정받아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합의금을 무사히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리스프란 관절 부상 피해자가 계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